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뇌교육,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위한 양육과 교육, 일부, 음식, 갈망. 배고픔은 동기부여의 기반이다. 도파민 호르몬과 갈망의 진화. 도파민 호르몬이 우리 감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막대하다. 호기심, 창의성과 아이디어, 만족감, 자존감, 로맨스, 성취감, 자신감은 도파민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긴다.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면 광기가 생기는 호르몬이지만 현대인에게는 도파민이 과다해질 확률이 낮다. 자본주의 하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모든 사회에 퍼져 있어서 현대인은 오히려 열등감에 시달린다. 극소수 재벌가의 자녀나 권력층 실세나 공주나 왕자들은 도파민이 과다해질 수 있다. 그래서 도파민 과잉 정신병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 특징은 자신이 히틀러처럼 온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얼마 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두 사건은 도파민 과잉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의 관계자가 외국 여대생을 성추행했으며 한 재벌가의 딸은 자기 마음대로 여객기를 땅콩 회항시켰다. 그 두 사람은 도파민 과잉의 환경에 잠깐 또는 아주 오래 노출되었기에 그런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도파민 과잉에 의한 나쁜 행동을 할 당시에는 처벌이나 비난이 생각나지 않는다. 도파민 과잉은 당당한 독재자를 만든다. 도파민 과잉이어도 좋으니 내 아이가 공주이거나 재벌가의 자녀이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공주나 재벌 2세, 3세를 자녀로 둔 사람이라면 이 책에 다가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살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돈이 많으면 인공지능의 출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서 활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에 경제적 상류층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로봇들은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쉬지 않고 일을 하여 돈을 벌게 해준다. 인공지능은 돈을 잘 투자하도록 하여 손실을 막아준다. 상류층들은 어서 알파고나 왓슨이 자기의 충직한 개인 비서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돈이 많다면 창의성과 지능과 힘과 건강과 수명을 살 수 있다. 문제는 돈이 별로 없는 이들의 자녀들이다. 인공지능과 로봇과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도파민이 더 많은 아이들이 자라야 하는데 사정은 정반대이다. 부잣집 아이들이 더 도파민이 많고 더 창의적으로 자란다. 부잣집은 체험할 공간도 넓고 멀리 외국에도 갈 수 있고 맞춤 개인 교사도 부를 수 있고 무엇보다 부모의 높은 자존감과 경제생활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되는 경우가 많다.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오는 환경을 연구해보면 가난한 집에서 더 창의적이고 더 도전적 갈망이 큰 아이를 기르는 방법이 파악된다. 인류사의 원동력은 음식과 번식이었으며 식과 색은 도파민의 원천이다. 아직 번식을 생각할 나이가 아닌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배고픔과 맛이 도파민을 가장 강하게 유발한다. 배가 고픈 상황에서 맛이 좋은 음식을 기대하며 사냥이나 요리를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창의력과 갈망이 매우 커진다. 그래서 배가 고파본 사람들이 도전정신이 강하다. 목이 말라야 물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 물을 마시고 나면 커피나 술에 대한 욕망이 생긴다. 커피나 술에 대한 욕망의 원동력은 물에 대한 갈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욕망에도 디드로 효과가 있다. 뭔가 갈망해본 사람은 그 갈망이 더 다양한 욕망으로 번지는 것을 멈출 수 없다. 10세 이전의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 못하고 큰다면 의미나 도전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배부른 아이가 잃어버리는 것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들이 많은 성취를 이룬 이유에는 세계 경제의 성장기가 배경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서 배고픔을 체험했던 경험이 도파민을 충만하게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배가 고픈 아이들이 많지만 한국에서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는 80년대 중반 이후일 것이다. 귀족층이 아니라면 하루 세 끼를 잘 먹을 수 있었던 역사는 거의 없다. 호모사피엔스의 수백만 년 역사 중에서 약 40년 만이 늘 배부른 시기였다. 그래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자본주의 하의 아이들은 성적이나 상품의 브랜드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도파민을 잃어가는 중에 설상가상으로 인류사에 드물었던 과잉 영양에 시달리면서 배고픈 사냥이 듬뿍 선사하던 도파민과 도전정신까지 잃어가고 있다. 사람의 갈망은 결핍이 만들어낸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물리 법칙인 줄 알았지만 사람의 두뇌와 욕망의 진화를 공부해보니 심리에도 작용 반작용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의 갈망도 용수철처럼 어떤 압력 이후에야 힘을 발휘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결핍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인이 되기 전에 배고픔이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필자가 이 책에서 제시한 5가지 인성체험, 음식, 광야, 동굴, 위기, 기여는 조부모와 부모 세대가 자라던 시기에는 저절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지 그들은 창의 혁신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창의적 업적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5가지 인성체험의 힘을 느낄 수 있다. 부모, 조부모 시대에는 자녀가 많았고 음식이 풍부하지 못했기에 적은 음식, 자기만의 시간, 넓고 위험한 야생의 놀이터와 일터,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한 일이 늘 있었다. 그래서 창의성은 떨어져도 도전정신과 책임감과 응용력이 잘 자랐다. 이 시대의 문제는 여전히 창의 혁신 교육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무절제하게 구하여 먹을 수 있고 좁은 유치원과 아파트에서 뛰지 못하면서 광야를 잃었고 자식에게 성공의 지름길을 주고 싶은 부모의 조급함은 스스로 위기를 겪는 시간을 없앴고 집안 살림이나 경제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할 기회를 앗아갔다. 그 결과 잘 나가는 멋지고 좋은 직장 아니면 집에서 게임이나 하며 놀겠다는 니트족,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 기꺼이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할 젊은이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사기나 범죄나 다단계에 빠지고 있다. 배고픔은 유전자를 건강하게 한다. 최근 생후 DNA 변화를 연구하는 후성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배고픔이 다시 젊어지는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을 켠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공중파 TV에도 여러 번 나왔다. 공복감과 간헐적 단식이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을 치료하고 장수하게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10세 전후에 그렇게 하면 건강과 장수의 긍정적인 유전자가 커져서 평생을 가며 그 DNA가 증손자까지 전달된다는 사실은 많이 모른다. 10세 전후의 무절제한 과식은 중년 이후 당뇨병과 암의 커다란 원인이며 니트족과 캥거루족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부모들은 아이의 키를 자라게 하려는 욕심과 주변의 아이들에게 주눅이 들까 하여 주는 용돈으로 아이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망치고 있다. 어려서 배고픔을 경험한 부모들의 아이가 더 비만인 이유는 음식에 한이 맺혀서 먹을 것만은 마음껏 주자는 관념이 박혀서 그렇다. 배고픔의 추억이 있는 부모들은 바로 그 추억 덕분에 지금 배부르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올챙이 시절에 자신을 잘 길러준 값진 경험들을 잊어버린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5가지 인성과 건강을 망치게 된다. 배고팠던 기억이 서러워 먹이는 것에 집착하는 엄마와 자라거나 용돈이 없었던 서러움을 자식에게 풀면서 용돈을 많이 주는
부모의 아이는 공복감을 경험할 수 없다. 게다가 운동 시간이 부족한 도시의 환경까지 아이들의 성인병 유전자를 켜고 있다. 이들에게 100세 건강은 먼 이야기가 된다. 우리 인류에게 많이 먹고 운동이 적었던 역사는 없었다. 점심을 잘 챙겨 먹은 역사도 고작 50년 정도이다. 급변한 식생활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로맨스를 망치고 있다. 아래는 DNA가 후성 유전학적으로 바뀌는 과정의 그림이다. 아래 그림 해설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강의에 자세히 나온다. 도파민 호르몬과 중독의 관계. 사람은 10세 전후에 매우 큰 전환기를 맞는다. 맛보다는 멋을 찾기 시작하는데 주위에 있는 이성에게 멋진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 음식을 양보하는 확률이 올라간다. 더 건강한 사람임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스포츠에 빠지고 태권도를 배우려고 한다. 어려서는 삶을 재미의 기준으로 보다가 사춘기가 오면 의미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10대 초반 그 의미 기준의 바탕에는 번식의 욕구가 생기는 사춘기에 더 예쁘고 더 멋진 이성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깔려 있다. 그래서 어느 중고등학교의 교실에는 수능 점수가 1점 오르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고 쓰여 있다. 성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아이들은 더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한 압력이 생긴다. 이 압력의 근원에는 번식 경쟁과 성선택이 자리 잡고 있다. 10세가 넘어가면서 아이들은 배가 고팠다가 뭔가 노력해서 맛있는 음식을 얻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휴식과 보람이 뭔지를 아는 두뇌가 된다. 그러나 요리와 음식을 먹는 과정에 엄마와 아빠의 노력만 있다면 아이 두뇌의 휴식과 보람을 느끼는 부분에 노력과 결실 사이의 균형감과 현실감이 사라지면서 고장이 난다. 10세 전에 휴식과 보람을 모르면 쉬운 성취의 중독에 빠진다. 도파민 보상을 얻으려는 긴 노력이 줄어들면 짧은 노력으로 도파민을 얻으려고 하는 버릇이 생기는데 이런 두뇌가 컴퓨터 게임을 만나면 쉽게 중독이 된다. 문제는 사춘기가 와서 더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때 더 긴 노력을 하다가 휴식을 하고 긴 시간 후에 보람을 얻는 과정을 견딜 수 없게 된다.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길 바라지만 자기 몸이 따라가지 못하므로 더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서 더욱 짧은 시간에 얻어지는 도파민 보상을 바라게 되는데 드디어 흡연과 도박과 알코올 중독이 시작된다. 10대의 도파민 욕구를 채우기 위해 게임과 흡연과 알코올, 도박이나 폭력에서 쉽게 얻기 시작하면 성인이 되어도 끊기 어려우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점점 어려워진다. 세상에는 쉽고 짧은 노력으로 찾아오는 보상들이 달콤한 구호나 사기 속에 있기 때문이다. 쉬운 도파민 보상이 없어서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사기나 범죄에 빠지기 쉽다. 어려서 육체의 성장을 위해 배부르게 했던 경험은 영혼을 약화시켜서 질병과 범죄와 중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끝. 네.